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봉지, 플라스틱백, 얘 맞고요. 얘 디자인을 응용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봉지를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요. 응용해서 조금의 디테일을 첨가한 봉지백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응용을 했다는 뜻은 요런 디테일, 그리고 손잡이 부분 안쪽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부분 이 정도를 응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만들 이 가방은 몸판을 짜고 손잡이를 짜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한 번에 쫙 뜬 다음에 접어서 종이 접기 하는 것처럼 접어서 특정 부분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 조금은 독특하고 간단한 그런 스타일의 가방이에요. 우리가 봉지를 너무 세련되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요.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가 만들 이 가방도 조금은 간단하고 심플하게 디자인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서 두루두루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기에도 시원하고 사용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만드는 게 재밌는 봉지백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오늘 라이온 브랜드에서 나온 요 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실은 가격도 적당하고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고 여러 색이 있어서 특히나 북미권에 계신 우리 코바늘을 사랑하는 북미권 코코족들에게는 강력 추천하는 실이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뭐 그렇게 구태여 해외 구매까지 하실 필요에 그 정도의 실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튼튼하고 예쁘고 고운 색깔을 가진 실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예산과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실을 구매하시면 돼요. 다만 오늘 만들 이 가방의 디자인은 네트 무늬가 조금 작을수록 조금 쫑쫑하게 만들수록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어서 저는 오늘 이 실 두께에 맞춰서 2.5mm 4호 바늘 이용하지만 여러분은 3, 4, 5호 바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 굵기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오늘 이 가방 디자인에 맞겠다 싶은 몇 가지 실이 있어서 제가 그 실 추천도 같이 한번 더보기란에 적어 놓았어요. 오늘 사용하는 모든 재료, 사용량,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모든 재료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란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 오른쪽 아래 콩만한 삼각형 뽕 누르시면 열립니다. 아직도 그거 모르셔서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가방을 만들려면 가방의 폭만큼의 시작 사슬이 필요하지요. 이 사슬의 개수가 바로 내 가방의 폭이 되고 기본 토대가 되는 건데 실과 바늘의 두께가 저랑 다르거나 원하는 디자인이 조금 저랑 다를 경우에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서 이 사슬의 개수가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의 공식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81개의 코를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양쪽 손잡이는 10의 배수인 30에서 1을 더했고 이쪽도 30에서 1을 더해서 같은 개수를 유지를 했고 이 중간 부분은 10의 배수에서 마이너스 1로 해서 저는 19개의 사슬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 해서 저는 81개의 코로 잡았고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넌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계산하기 편하게 10의 배수로 여기 전체 폭을 잡으시고요. 한 개의 숫자를 더해서 10의 배수 플러스 1로 전체 코스를 잡으시는 게 가장 쉽게 계산하시는 방법이니까 5의 배수는요, 6의 배수는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10의 배수 플러스 1로 개수를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접어서 모양을 만들기 전에 가방을 뜬 상황이고요. 우리는 요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종이 접기 하는 것처럼 착착착 접어서 완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요렇게 실을 잡고 시작 묶음을 딱 만들어준 다음에 요렇게 사슬을 만들어서 우리는 81개, 저는 81개의 사슬을 만들 건데 81개처럼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사슬은 이렇게 사슬 만들다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자꾸 요 숫자 까먹어서 다시 세게 되지요. 그런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내가 만들려는 사슬보다 확실히 넘는 숫자로 이렇게 충분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남은 사슬을 정리해주는 방법, 제가 얼마 전 영상 올려드린 코바늘 꿀팁 10가지 중에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지금도 알려드리지만 그 영상에 또 다른 꿀팁들도 있으니까 그 꿀팁들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저는 81개를 세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81개가 넘겠다 싶은 90개나 100개 이렇게 그냥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사슬을 한번 길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 개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90개의 사슬은 넘겠구나 싶은 그런 길이로 쭉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가방의 모든 네트 파트는 한길긴뜨기로 이루어진 거라서, 자, 여기 딱 바늘에 걸려있는 요 코가 있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번째 코로 바늘에 실 한번 걸어서 5번째 코, 여기 V 모양의 코 중앙을 뽕 눌러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얘가 바로 기둥사슬이고 얘는 첫 번째 한길긴뜨기인데, 지금 이 가방에 들어가는 모든 기둥코 부분들은 코스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2개를 한 거예요. 이 기둥코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2번 거는 포함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사슬을 하나만 만들고요. 지금 하나 만든 요거만큼 요 다음 코 하나 거르고 얘 거르고 얘로 가줄게요. 그래서 바늘에 실 걸어서 그 다음 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 해주고요. 이렇게 네트 무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린 네트 무늬, 지금 2구멍이 생겼고 한길긴뜨기는 하나, 둘, 3개를 한 거고, 코수를 따지면 여기서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5코를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더 만들고 또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왕초보분들이 헷갈릴 만한 유일한 포인트는, 자, 한길긴뜨기 해야지 하고 사슬 하나 만들고 한 코 거르고를 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벌써 이렇게 사용이 돼서 구멍이 더 커진 코지요. 사용이 된 코와 사용이 안 된 코를 구별을 하는 게 바로 초보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사용이 된 거니까 얘를 거르고 얘로 가줄게요. 이렇게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가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백펌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나중에 좀 사용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정확하게 반코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한 코 거르고 그 옆에 코로 요렇게 정확하게 그냥 요렇게 반코만 딱 이렇게 걸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끝까지 해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네트를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81코를 잡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뻥뻥뻥뻥 뚫린 요 구멍들은 40개가 나와야 돼요. 개수 확인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40개의 네트 칸이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칸수를 하나 둘 열심히 세서 저는 40개, 제가 계획한 게 40개의 칸, 81개의 사슬을 이용하는 게 계획이었으니까 저는 거기까지 왔어요. 딱 왔더니 요만큼, 오호, 남는 부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얘는 필요 없는 거, 나는 여기까지만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얘가 한 몇 코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잘 풀러서 다시 거기까지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잘 풀러서 가주시면 되는데, 저처럼 약간 개수가 애매하겠고 다 풀리자니 시간이 걸리겠다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은 부분들, 조금 길다 싶은 부분들 중간까지 한번 띡 잘라내고요. 요 부분만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사사사.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과감하게 풀으시면 안 돼요. 정말 사사사사 소심하게 풀다 보면은 이렇게 잘 빼서 이렇게 끝으로 왔다 싶을 때 샥 당겨주시면 돼요. 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슬 81개 세다가 깜빡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은 지금 마련이 됐지요. 이 40개의 칸, 81개의 사슬 기본이 마련이 돼서 그 다음 단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 사슬 3개, 하나, 둘, 3개를 만들어주고 뱅그르를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얘는 기둥고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은 여기로 가주면 돼요. 한 코 거르고 옆으로 가는 그 자리를 찾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 위에 있는 V코를 찾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사슬 3개 만들어 놓고 돌린 이 상황에서 바로 바늘의 실을 걸어서 여기 한 코 거르고 그 옆에 코로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번 해주면 첫 번째 구멍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얘가 좀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다시 서게 하는 포인트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사슬 하나를 세우고 또 한 코 거르고 그 옆에 코 바늘에 실 걸어서 요렇게 기둥 위에 여기 V코에 꽂아서 요렇게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요. 사슬 하나 해주고 또 그 옆에 한 코 거르고 그 옆으로 요렇게 계속해서 요렇게 모눈 모양이 되게끔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가방은 몽땅 다 한길긴뜨기로 작업을 하는 거라서 한길긴뜨기에 대한 살짝 잔소리 한번 하면은 요렇게 사슬 만들고 여기 한길긴뜨기 할 때 한길긴뜨기 자체가 고르게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넣고 걸고 빼고 해서 정말 요렇게 빼고 빼자마자 여기서 요렇게 한길긴뜨기를 하셔야 모든 한길긴뜨기들이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고르게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사슬 하나 만들고 여기 한길긴뜨기 할 때 뿅 넣어서 걸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빼고를 조금 길게 하셔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버리면 딱 봐도 얘보다 얘가 더 길지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달라지면 조금 고르지 않게 되니까 항상 넣고 걸고 빼고를 정말 소심하게 빼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셔야 좀 더 고르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은 긴뜨기나 다른 여러 가지 한길, 두길, 세길, 네길 이렇게 좀 길다란 시리즈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잔소리 한번 해봤고요. 자, 요렇게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사슬 하나를 세우고 또 한길긴뜨기 여기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은 오, 얘는 코스에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 얘는 어떡하지 싶지요? 얘도 한 칸으로 당당하게 쳐서 여기에도 뜨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을 하나 더 만들고 얘를 구태여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이렇게 중앙에 있는 두 번째 코로 들어가 줄게요. 한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 걸어서 두 번째 코 뒤에서 안 보이는데요. 요거는 동물적 감각을 이렇게 콕 찌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오호, 요 세 개 중 두 개 잘 찔렸군 하면 거기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해주면 요렇게 끝부분은 같은 라인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 사슬 3개를 세워주고 또 뱅그르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전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 코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또 사슬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위에 또 사슬 하나 그 옆에 한길긴뜨기 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사슬 4개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사슬 4개로 해서 진행을 하면 요렇게 돼요. 옆 라인이 조금 굉장히 애매하고 울퉁불퉁하게 진행이 되지요. 그래서 조금 더 매끈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슬 3개를 이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거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같은 방법으로 2번 단, 세 번째 단도 쭉 한번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또 이렇게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마지막. 근데 여기 어디다 하는 거지? 라고 헷갈리실 경우에는 무조건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려보면은 얘 위에 있는 V코, 여기 끈하고 찾을 수가 있지요. 거기에 꽂아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해놓고 사슬 하나 하고 또 여기를 하려고 봤더니 또 돌려보면 얘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누워 있었던 애, 걔가 여기 있지요. 얘도 어쨌든 누워있든 뭐하든 이렇게 사슬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사슬 3개의 가운데 코, 여기에 꽂아주시면 돼요. 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3개로 추정되는 중간 아이를 콕 찌르고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고요.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넣으면 자, 이렇게 매끈하게 서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울퉁불퉁한 에어와는 확실히 다르게 이렇게 말끔하게 쓰기 위해서 사슬 3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방법은 완전 동일해요. 사슬 3개를 세운다. 돌린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또 주르륵 해주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를 주르륵 해줘서 이렇게 네트 무늬를 만들어준다. 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만큼 만들어주시면 돼요. 좀 많게 느껴져도 나중에 접어서 쓸 거라는 거를 감안해서 한 번에 만드는 거니까 주구장창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저는 계획한 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8개의 단을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열심히 떠서 이렇게 같은 높이 같은 칸수로 쭈루루룩 올려서 48개, 처음부터 끝까지 48개의 단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은 곳을 중앙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 접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단,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단. 나중에 다 사용이 되는 거고, 양쪽도 나중에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요 높이, 물론 여러분의 실과 바늘이 저랑 다르면 이렇게 높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렇게 반 접어서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요 정도의 사이즈 감안하셔서 더 높이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실과 바늘이 다르면 요 단수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한마디로 가방 본체의 높이가 24cm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칸이 1cm 정도가 나오네요. 저는 그래서 24cm 높이 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열심히 뜬 이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지금 실이 연결된 이쪽에서 올리고 이렇게 2개 쪽으로 올리고 반대쪽은 다시 실을 연결을 해서 요렇게, 즉 양쪽으로 손잡이 부분이 나오게 해줄게요. 저는 손잡이 부분에 15칸, 15칸, 즉 30개, 30개 코 15칸을 사용할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칸수를 그냥 정확하게 세시면 돼요. 저의 칸수 15칸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 15을 이렇게 딱 센 요 자리, 바로 요 칸의 오른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기둥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저는 이렇게 15칸을 손잡이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 자, 이렇게 15번째 칸의 왼쪽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 위에 V코에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는 15칸, 15칸은 손잡이용으로 사용을 하고 중간에 칸은 그냥 비는 넘어가는 부분으로 요 10칸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다 해서 40칸 중에 15, 15, 10칸 요렇게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자,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15칸.
자, 15칸의 오른쪽 한길긴뜨기 위에 표시를 해주고요. 또 이쪽도 15번째 칸 왼쪽에 한길긴뜨기 위에 같은 방법으로 해야 안 헷갈리겠지요? 자, 이렇게 저는 양쪽을 같게 표시를 해주었고요. 자, 이렇게 실이 연결된 여기서부터 해서 일단 이쪽에 손잡이를 쇼쇼쇼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실이 이쪽에 달려있는 관계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어쨌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라서 사슬 3개를 만들어주고 뱅그르르 돌리는 건 똑같고요. 즉, 이 네모네모 네트 무늬를 여기 스티치 마커 표시해 놓은 곳까지만, 여기까지만 만들면 돼요. 자, 방법은 동일하지요. 바늘에 실 걸고 이렇게 저커부터 끼어가면서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사슬 하나 세우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세우고 바로 요 스티치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딱 여기까지 올게요. 이렇게 마커 빼고 한길긴뜨기 마커 뺀 그 자리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딱 해놓으면 15개 칸 한번 만나 세워보세요. 저는 15개의 칸 요렇게 쭈루루룩 15칸 했고요. 이제부터는 요 길이감 그대로 쭉 올리면 돼요. 그래서 사슬 3개 세우고 뱅그르르 돌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끝까지 왔지요. 마지막 요 3개 사슬 헷갈리면 2개 똑같아요. 두 번째 사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고 사슬 3개 하고 또 돌려주고 또 쭈르륵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요 15개의 칸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칸수, 이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칸수를 12칸을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2칸은 만들었고 10칸만 쭈르륵 올려주면 되지요. 같은 방법으로 쭈루루루루 10칸을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12단을 이렇게 쪼로로록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 높이 그대로 뒤쪽에도 연결이 되면서 손잡이의 높이는 결과적으로 이게 맞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뜨개 가방은 물건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얘가 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2, 3cm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손잡이의 높이를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손으로만 드는 토트백 기준으로 이 정도의 높이를 만들었는데, 조금 더 나는 길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 높이를 더 높이시는 건 오롯이 여러분 마음이고요. 저는 좀 짧게 만들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이쪽에도 한 번 더 해주도록 해볼게요. 그러려면 실을 끊고 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이쪽은 어차피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적당히 잘라서 실을 이렇게 빼준 상황에서 이 옆 라인은 나중에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그런 꿰매는 작업을 해줄 거라서 이 부분 숨길 수 있기도 하니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 구멍을 통과를 해서 그냥 살짝 한번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묶어준 상황에 다시 첫 번째 구멍에 바늘 쏙 넣어서 새실 걸어 당겨주고 고리를 통과. 자, 요거를 사슬 하나로 생각했을 때 둘, 셋 이렇게 사슬 3개 원래 해줬던 것처럼 사슬 3개를 잡아주고요. 바늘에 실 걸어서 바로 옆에 여기 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아까 해줬던 방법 그대로 또 옆까지 쭉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즉 여기 스티치 마커가 있는 데까지 또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도 거의 끝까지 왔지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마지막 요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 여기까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15개의 칸을 만들어 주고요. 반대편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또 사슬 3개 돌려서 자, 이런 식으로 15칸 또 여기도 2칸 정도 만들어 줬고요. 여기랑 똑같은 사이즈 이쪽도 만들어야 되니까 10칸 더해서 12칸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쪽은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실을 연결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이왕이면 그냥 여기 하는 것보다는 여기 완전
끝에 이렇게 구멍이 있지요? 여기로 바늘을 넣어서 그 다음 세실을 걸어서 빼주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조금 더 모서리에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번 묶어줄게요. 이런 꼬랑지에 나중에 숨길 포인트 있으니까 그냥 남겨두시고요. 쑥 넣어서 세실 걸어 당겨오고 고리 한번 통과하면 이게 바로 사슬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2개 더. 자, 이렇게 기도코 3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짠,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혹시나 여기는 V코가 없어서, 왜냐하면 사슬을 하나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반코만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사슬 하나 세우고 한길 긴뜨기 할 때 요렇게 맨 처음 사슬 하나 있었던 거에 반코 썼으니까 나머지 반코 요렇게 2가닥 남았지요. 요렇게 쑥 넣어서 요렇게 한길 긴뜨기 하시면 돼요. V코가 보이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말고 요렇게 남은 부분, 한 코의 남은 부분에 이렇게 뜨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스티치 마커가 있는 데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딱 같은 방법으로 세실 연결해서 주르르륵, 즉 똑같은 무늬, 우리가 이쪽에 만들었던 거와 같은 무늬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도 한번 열심히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열심히 떠서 손잡이를 다 완성을 해봤어요. 실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놓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이쪽 완성을 해봤고 반대편도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을 착착착 접어서 합체를 시켜주도록 해볼게요. 여기는 이 전체 몸의 가장 중간 부분을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 실을 이용해서 연결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 실을 조금 길게 빼놓을 걸 하는 살짝의 후회가 있지만 어쨌든 짧게 잘랐다면 어쩔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실을 연결해서 이어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톡톡톡 털어주면 이렇게 지금부터 요렇게 연결을 하도록 해볼게요. 다시 실과 바늘을 가지고 와서 자, 다시 연결을 해주는 부분, 저는 여기네요. 이렇게 사슬 3개가 있는 이 부분에 가장 중앙 코를 이렇게 꿰어서, 그래야 딱 모서리겠죠? 여기 중앙 코 꿰고 이쪽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여기를 이렇게 꿰어서 요 실은 지금 짧은뜨기를 할 거라서 이렇게 숨겨가면서 떠주도록 할게요. 다시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에다 대고 새 실을 걸어서 방금 통과한 2코를 통과. 이 과정에서는 짧은뜨기 하셔도 되고 뭐 돗바늘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건 편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바늘 꺼내기 귀찮은 관계로 그냥 이렇게 짧은뜨기를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을 한번 걸어왔으면 당겨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바바바박 당겨주시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구멍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삐뚤어 연결이 되면 너무 안 이쁘겠지요. 이렇게 딱딱딱 마주보게끔 딱 잡아줘서 정확하게 연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연결을 할 때 이 구멍 통째로 슉 끼워서 짧은뜨기 하면 참 수월하지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위에 V코를 연결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해요. 여기 구멍 뻥 뚫린 거 위에도 이렇게 구태여 따져보면 V코가 있지요? 이렇게 V코를 꿰어주고 이쪽에서도 V코를 이렇게 꿰어주고 짠, 이렇게 V코 2개를 깬 다음 새실 걸어서 빼주고 2개를 통과하는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그냥 숭숭숭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연결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 꿰어주고 또 이쪽에 있는 V코도 꿰어주고 이렇게 또 짧은뜨기 해주고 여기 실 숨기면서 해줄게요.
이쪽도 이 구멍으로 쑥 들어가면 편하겠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위에 V코 끼워주고 또 이쪽 V코 끼워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실 끼워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모든 코들 이렇게 끼워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중요한 건 서로가 앞뒤가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 구멍들이 서로 맞게끔 한길긴뜨기 코스가 맞게끔 삐뚤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어요. 저는 이렇게 거의, 자, 이렇게 저는 거의 끝까지 왔어요. 마지막 코도 이렇게 모서리 코도 이렇게 잘 챙겨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쭉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양쪽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도 잘 연결이 됐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깔끔하게 잘 연결이 됐지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의 실은 잘라서 이렇게 빼서 지금 요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손잡이 만들 때 남겨놓은 실인데요. 요 실과 요 실을 이렇게 살짝 묶어서 풀리지 않게 한 다음에 요 실들을 지금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깔끔히 연결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숨겨서 감춰주도록 해볼게요. 이 라인 타고 숨기면 어렵지 않게 숨기실 수 있어요. 혹시나 이 실을 여유롭게 남기신 분들은 이 실을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여유롭게 안 남겨서 세로 실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도 사슬 3개, 저는 사슬 3개네요. 여기 중앙복, 이쪽도 사슬 3개, 뿅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세실 걸어서 연결해주고 이렇게 구멍 잘 맞춰가면서 한 땀 한 땀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어깨선 양쪽이 다 연결이 되었으면 이제는 가방 요렇게 옆쪽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완벽한 가방의 절반에 이렇게 스티치 마커 표시한 여기를 기준으로 툭툭툭툭 털어서 잘 자리를 잡고 우리가 연결을 해줄 부분은 이 부분은 손잡이로 우리가 이렇게 뽕 뚫어놔야 돼서 15단,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쭈루루루 이쪽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다 가방 안쪽이 되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다 상관없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향을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세실로 연결하는 거라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이쪽도 당연히 이쪽과 마찬가지로 이 무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딱 끝자락에 딱 꽂아주고 여기도 딱 거기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V 코에 이렇게 맞춰서 꽂아주고요. 맞는다 싶으면 다시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 세실 걸어서 쑥 빼주고 뿅 빼주고 고리통과 지금 요 꼬랑지실, 아까 있던 꼬랑지실 다 숨기도록 해볼게요. 요렇게 옆에 라인 작업을 할 때 애매하게 이렇게 덕덕 튀어나온 실들은 다 숨겨가면서 하시면 돼요. 아까 이 손잡이 해줬던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하셔도 돼요. 왜냐 이 부분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그닥 자세히 보이진 않아서 이렇게 구멍, 쭈쭈쭈쭈 요 구멍 있지요? 서로 통과하는 이 구멍을 통째로 끼워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서로 마주보는 여기 이마 위에 V코로 이렇게 끼워서 연결.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옆에는 다시 구멍으로 쏙 넣어서 짧은뜨기. 그 옆에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정확하게 위에 V코가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약간 옆 라인이어서 이렇게 삐뚤삐뚤하니까 서로 한길긴뜨기가 겹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주시고, 구멍이 서로 마주 볼 수 있게끔만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한길긴뜨기 위에 옆에 애매하지요. 애매해 보이는 만큼 애매하게 찔러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 구멍은 통째로 짧은뜨기. 지금 보이는 이 연결 부위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위치가 맞게끔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모양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얘는 엄청 예쁘게 한 이유는 요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위치라서 그런 거지, 지금 얘의 반대쪽 얘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잘 안 보이니까 튼튼함과 이렇게 서로 무늬가 맞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개 연결. 이렇게 구멍들이 서로 딱딱딱딱 마주 볼 수 있게끔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지요. 요거는 그냥 중간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라 빼버리고요. 이렇게 끝까지 서로 무늬가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 개 마주보게.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생겼네요. 실을 적당하게 자르고 이렇게 일단 빼놓을게요. 뿅뿅 이렇게 빼놓고, 자, 지금 이쪽은 깔끔하고 튼튼하게 연결이 되었지요. 무늬가 서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너무 삐뚤어지면 정말 좀 전체적으로 어설퍼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무늬가 서로 가로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이쪽도 딱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뿅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양쪽을 다 꿰매었으면 이제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주는 방향은 바로 이 가방의 중앙으로 손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쓱 넣어서 탁 잡고 쓱 빼줄게요. 자, 이렇게 잘 뒤집혔지요? 양쪽 무늬 잘 맞는지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잘 안 맞으면 다시 풀어서라도 고치는 완벽주의 성향을 살짝만 보여주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잘 뒤집은 다음에, 자, 옆면을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지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자, 가방 안쪽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짠,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손잡이 부분은 넣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렸고 옆쪽은 다 막히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요.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넣는 거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저는 어떤 물건을 넣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어떤 물건을 넣으면 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이런 게 저는 좋은데, 나는 이게 움직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번 꿰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모습이 좋아서 저는 그냥 이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깨선만 한번 찝어주면 돼요. 말 그대로 찝어주면 돼요. 이렇게 다 꿰매시면 안 돼요. 다 꿰매면 물건을 넣을 때 너무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비닐봉투처럼 이렇게 물건을 넣기 위해서 이쪽을 정말 말 그대로 한번 찝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벌써 여기 꿰맨 선이 있지요? 이렇게 서로 잘 마주 보게끔 이렇게 잘 잡아주고, 이렇게 일자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만 찝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서 정말 찝어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가지런하게 잡아서 한 요렇게 3cm에서 5cm 정도, 칸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6개 정도.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요. 이렇게 몇 개만 찝어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에서 실을 빼고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요. 이 꼬랑지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줄게요. 이 꼬랑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살짝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요것 또한 이렇게 무늬가 서로 어긋나면 어설퍼 보이겠지요? 이렇게 무늬가 잘 만나는지 확인을 한 후 이렇게 통과. 이 옆에도 이렇게 무늬. 여기는 정확하게 V코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예쁘게끔 이렇게 통과. 여기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사사사삭 만지면서 이렇게 사사사삭 만지면서 서로 구멍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통과. 이런 식으로 조금만 연결을 해줘 볼게요. 연결한 부위가 안 보이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앞뒤 잘 체크하면서 연결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 한길기뜨기까지만 연결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많이 연결하진 않았어요. 한 요만큼 연결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얘는 이 안쪽으로 보내서 잘 정리를 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잘 연결이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안도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찝어줄게요. 오, 이렇게 손잡이까지 잘 찝어줬더니 진정한 조금 세련된 봉다리 같은 그런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찝어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원치 않기에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할게요. 짠! 자, 시원하고 간단하면서도 간단한 거 맞죠? 재밌게 만들어 본 플라스틱 백 디자인을 응용한 봉지백 재밌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종 모양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